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2020년부터 강원도에는 2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1번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가 한 차례 실시됐습니다. 같은 강원도인데 민심의 차이가 얼마나 클지 실제 득표율을 조사해보니 영서와 영동의 민심이 달랐고 도심과 농산어촌의 민심도 확연히 구분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춘천 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가 51.32%를 얻으며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구의 읍면 지역만 보면 김진태 후보가 48%의 득표율로 허영 후보를 1.41%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도심과 농산촌의 민심 차이가 있는 겁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에선 미래통합당 한기호 후보가 당선됐지만 춘천 지역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후보가 한 후보보다 400표가량 더 얻었습니다. 원주 갑은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48.56%를 득표해 통합당 박정아 후보보다 7.43%포인트 앞섰지만 읍면 지역은 차이가 5.5%포인트로 줄었고 원주 을은 민주당 송기현 후보가 이겼지만 읍면만 보면 통합당 이강우 후보가 더 많은 표를 가져갔습니다. 강릉은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49,618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에 2,430표 앞서며 당선됐지만 동 지역만 놓고 보면 김경수 후보가 오히려 1,000표가량 더 얻었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세 도시 모두 도심 쪽은 상대적으로 진보 후보가, 농산어촌은 보수 후보가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 제22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경향은 유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서의 춘천과 원주, 영동의 강릉은 어떤 민심 차이가 있을까? 제8회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 결과를 살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45.92%,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54.07%로 김진태 후보가 8.15%포인트 차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춘천에서는 차이가 줄었고 원주에서는 이광재 후보가 오히려 앞선 반면 강릉에서는 16%포인트가량 차이가 확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영동, 영서의 민심 차이는 대선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강원도민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54.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41.72%로 윤 후보 쪽을 압도적으로 밀어줬습니다. 춘천은 6.78%포인트, 원주는 5.63%포인트 차이로 두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줄었지만 강릉은 윤 후보 57.31%, 이 후보 38.72%로 차이가 18.59%포인트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치러지는 이번 제21대 대선에서는 과연 민심의 변화와 달라진 양상이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4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번 대선의 가늠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유권자들의 연령대인데요. 고령화가 짙어지면서 강원 지역 전체 유권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40%를 넘어서며 이번 대선에 영향을 주는 핵심 세대로 떠올랐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물려 유권자들의 나이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국민이니까 그 나라 정치에 그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이바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의 강원도 유권자 나이를 살펴봤습니다. 3년 전 20대 대선 때도 60대 이상 유권자가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40, 50대는 36%, 20, 30대는 25%로 청년층 비중이 낮았습니다. 이번 21대 대선을 앞두고선 60대 이상 유권자는 비중이 40%로 더 늘어난 반면 40, 50대는 34%, 20, 30대는 23%로 지난 대선 때보다 줄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부터 이번 21대 조기 대선까지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만 10%포인트 넘게 늘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고령층은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높습니다. 18대 대선부터 20대 대선까지 60대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7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3년 전 20대 대선 때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투표율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80세 이상의 투표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70대, 60대, 50대에서도 증가하여 중노년층의 투표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 같은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40, 50대는 진보 성향이, 60대 이상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조기 대선은 보수 진영 대통령 탄핵이란 변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뚜렷하게 선두를 달리는 후보가 없어 내부 혼선을 거듭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독보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후보에 직결하는 모습입니다. 60대 이상 고령층 유권자가 20, 30대 젊은층 유권자보다 1.5배 이상 많아진 상황이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원주의 영서고등학교와 강릉의 율곡중학교 학생들이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약속이 지켜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 노란 리본이 빼곡히 달려 있습니다. 리본에는 추모의 마음을 담은 글귀들이 가득합니다. 오늘을 기억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부모님한테 안부 연락드리고 이제 더 이상 못 볼 것 같다는 영상을 보고 조금 많이 슬펐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교내에 추모와 기억을 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추모글을 작성하고 직접 리본도 달면서 어릴 적 희미한 기억 속의 그날을 되새겼습니다. 세월호 11주년 추모를 위해 저희 영서고등학교는 리본끈을 제작하여 저희 학교 학생이 거의 다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 이해하고 있고 행사에 좀 더 제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것 같습니다. 이제 막 10대 중후반을 지나는 학생들이 무려 11년 전의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건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던 우리 사회의 소중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리본이 일부 달리기도 해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절망은 느꼈지만 그중에서도 큰 희망을 본 거는 이 혐오 리본을 저한테 제보해주고 저지해준 거는 역시나 또 아이들이었거든요. 무엇이 옳은지를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고 이거를 저지할 수 있는 힘도 아이들한테 있다라는 그 믿음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내 추모 행사는 원주와 강릉의 학교에서 이틀간 진행됐고 시민들은 도심에서 리본을 만들고 추모 물품을 나누는 기억 공작소와 추모 문화제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전국의 향교와 성균관에서 모인 유림들이 삼척에서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도 평소에 체험할 수 없는 전통문화들을 직접 보고 즐기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흥겨운 가락과 함께 함진아비가 나타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뒤이어 전통 혼례복을 입은 신랑과 신부가 예를 갖춰 등장합니다. 혼례에 앞서 깨끗이 손을 씻고 혼례를 위해 차려놓은 대례상 앞에 마주 섭니다. 신랑과 신부는 술잔을 주고받으며 혼인을 서약한 뒤 서로 절을 함으로써 부부의 인연을 맺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손자 손녀들 크면은 전통 혼례로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성균관 명륜당에서. 초등학생들도 옛날 유생들의 옷을 입고 서툰 솜씨로 전통 놀이와 공연을 즐깁니다. 손님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기 위해 예의 범절을 지키며 차를 따르는 모습은 매우 진지합니다. 옛날 조상들이 어떻게 손님을 대접하고 어떻게 차를 우렸는지 알게 되었어요. 차 맛은 어때요? 그다지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전국의 향교 200여 곳에서 2천여 명의 유림들이 삼척에 모였습니다. 전통적인 도덕과 윤리를 계승하고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림들은 전통문화 공연과 함께 유교 강연과 토론을 벌이며 우리 전통이 미래 세대에 이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기본적인 게 가정의 효를 더 지켜나가야 돼요.
효만 잘 지켜나간다면 그 부분이 사회에 확정이 돼서 사회도 모두 편안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구한 전통 문화와 역사를 지켜가기 위한 전국 유림 지도자 대회는 내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유기견과 길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유기동물 보호소. 그런데 보호소에 입소한 10마리 중 7마리가 죽는 안락사와 자연사 비율이 유독 높은 곳이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개인 땅을 빌려 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양구군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이곳은 지난 3년 사이 입소한 동물 223마리 가운데 128마리, 57.4%가 안락사돼 도내에서 가장 높은 안락사율을 보인 곳입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78마리 가운데 56마리가 안락사돼 열의 7이 넘게 안락사로만 죽었습니다. 관리 주체인 양구군은 임시보호소라서 많은 개를 수용할 수 없는데 돌아다니는 개를 잡아가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가지 않을 수 없다며 견사가 꽉 차면 질병이나 부상, 공격성 여부 등 우선순위를 정해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3년째 새 보호소를 짓기 위한 부지를 찾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락사를 피한다고 꼭 좋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락사를 하지 않는 대신 자연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횡성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유기동물 센터가 없다 보니 이곳 원주 유기동물 보호관리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이곳에 온 동물은 지난 3년 새 930마리가 입소해 620마리, 전체 66.7%가 자연사였습니다. 안락사는 10%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대부분 자연사로 죽은 겁니다. 양양군 유기동물센터 역시 3년간 60% 이상, 2023년에는 4마리 중에 3마리가 자연사였습니다. 한여름에는 그냥 죽는 애들도 봤어요. 의사가 상주를 안 했으면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몰라. 이들 보호소는 공통적으로 수용 능력의 한계와 전염병, 포화 상태에서 동물들 간에 벌어지는 싸움 등을 자연사가 많아진 원인으로 답했는데 입소 시 초기 대응을 비롯한 환경이 좌우한다고 동물단체는 말합니다. 기본 검진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자연사가 높은 경우도 있고요. 작은 개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철저하게 격리를 시키고 키트 검사라든지 어떤 분리를 시킨 다음에 전국의 자연사 비율이 차차 줄어드는 사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강원도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강릉시 죽헌동의 이동식 주택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작업자가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주택용 컨테이너를 옮기다 바람에 의해 창고가 넘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강원랜드 제2카지노 조성과 발맞춰 각종 인허가 통합 지원에 나섭니다. 정선군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강원랜드 기본계획 발표와 연계해 관광, 산림, 도시계획, 건축, 상하수도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체제를 가동합니다. 정선군은 전담팀 사전 협의 기반으로 인허가를 일괄 처리해 행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부서 간 협업 강화로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단기 행정 지원을 넘어 미래 개발에 대한 행정 기반을 사전 확보해 미래 전략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민간인 출입통제선 최북단 비무장지대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5개 코스가 개방됩니다. 강원도는 고성과 인제, 양구, 화천, 철원 등 5개 접경 지역의 DMZ와 민통선 이북 지역의 생태와 문화, 역사 자원을 활용해 누구나 자유와 안보, 평화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테마 노선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평화의 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코스별로 1일 1, 2회 주 4, 5일 운영하며 동반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차량과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참가비는 만 원입니다. 정부가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 동안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과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공조로 진행됩니다.
특히 국내 입항 경유 선박 가운데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해서는 수중 및 선내 합동 진입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이 적발된 것과 같이 해상을 경유해 마약류를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가 2025-26 강원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해 필리핀 최대 명절인 부활절을 맞아 단체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은 양양에서 필리핀 마닐라 구간의 전세기 편을 띄워 3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인데 오늘 양양국제공항으로 160여 명의 필리핀 관광객이 입국했습니다. 필리핀 관광객들은 지난 12일에 이어 오는 20일까지 총 3차례 강원도를 방문해 정선과 춘천 남이섬, 강릉 BTS 버스 정류장 등을 2박 3일 일정으로 관광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